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월 12일 날 CPI가 발표하기 앞서 멤버십분들 상으로 CPI 선행 분석을 해드렸고요. CPI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공유를 드립니다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기관들은 3.7%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CPI 스왑 마켓에서는 3.55%로 반올림 했을 때 3.6%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칼시는 3.7%, 클리블랜드 페드는 3.7%,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875%로 아무리 못해도 보합인 3.6%, 그리고 평균은 3.7%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PPI 지표가 나왔고요. PPI의 지표도 인플레이셔너리 했었는데요. 특히나 음식과 서비스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중고차인 맨하임 유스드 카 인덱스의 경우는 처음으로 이번에 0.3%가 또 올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CPI 대상으로 더더욱 불을 지핀 데 일조할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결과치는 이렇게 매우 인플레이셔너리 했습니다. CPI month over month의 경우는 0.4%로 0.3%인 컨센 이상을 보여주고요. 참고로 이 0.4%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core CPI는 0.3%로 부합해 주었고요.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의 경우는 3.7%로 컨센을 돌파해 주었으며, core CPI는 4.1%로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core CPI에 있어서 딱히 개선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부분인 Super Core CPI month over month도 볼까요? Super Core의 부분은 연속 3개월 동안 오르면서 이번에 무려 0.61%나 올랐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추세를 봐야 합니다. 큰 그림을 봐야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9월달의 CPI를 포함해서 지금은 여기 이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해서 9월달의 CPI 수치를 대상으로 9로 나눈 다음에 12로 곱하면은 annualize가 되고요. 같은 기울기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5.2%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의 상황이 왜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지 않냐면은, 채권 시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 시장은 price for perfection이라고 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악재를 선반영한 게 아니라 최고의 시나리오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로 연말쯤 되면은 CPI가 마법처럼 여기 3.2%의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주가는 지금의 위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여기 청록 색깔인 채권도 하락했고요. 그 말인 즉슨 국채금리는 올랐다는 의미죠. 그리고 달러 캐나다는 상승을 했고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버트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도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머지않아 S&P 500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다가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채권과 흐름을 함께한 이유는 미리 저희 멤버십 분들께 선행 분석 드렸듯이 30년 채권 입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이렇게 썬데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미리 지난주 일요일날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Indirect Accepted 부분이 64.5%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기 그림과 같이 몇 달에 걸쳐서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고 분석을 드렸고요. 입찰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3일을 시작으로 해서 국채금리는 더 오를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고 이렇게 선행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채권이 더 하락하면서 국채금리는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S&P 500은 채권에 반대되는 흐름을 이렇게 처음에 보였지만 결국 이렇게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30년 채권의 입찰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계적인 반등에 브레이크를 거는 채권 옥션 결과라고 10월 11일 목요일날 3년 채권인 bid cover ratio가 2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주가가 그것에 영향을 받은 만큼 여기 보시면은 10년 채권의 옥션이 잡혀있고 그 결과가 또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10년 채권의 입찰은 또 잘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30년 채권 옥션도 잘 끝나지 않은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렸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나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안고도 미리 선행 분석을 하는 이유는 선행 분석이 되어야만 무언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행 분석을 해봤자 정작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행 분석을 통해서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제 경험상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가 터진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을 매일 현재 진행으로 꾸준히 분석하면서 트래킹하지 않는 이상 또 원인을 까먹어버리고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후행 분석이 제일 욕먹지 않고 안전하나 실질적으로 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후행 분석을 하지 않고 리스크를 안고 선행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며칠에 걸쳐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이러한 상승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여기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또는 며칠 안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되면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진 넥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기 갭을 채우러 가는 리스크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봐도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55.12배로 시가총액은 순이익의 55배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평균 순이익률이 42%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55배라는 PE 멀티플은 어찌 보면은 적합한 PE 멀티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2%라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여기 이처럼 2024년 1월 30일 기준으로 2023년 대비해서 222% 성장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2023년 1월 대비해서 222%라는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여기 42%라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55배라는 PE 멀티플은 여기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가 되는 것이므로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와 CT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은 1시간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쌍고점을 만든 상태입니다. 쌍고점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게 되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4,35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CTA가 매수세로 바뀌는 것은 S&P 500의 주가가 4,353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CTA가 주가를 상으로 상방 압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CTA가 매수를 하는 시기는 조정이 될 수 있고요. CTA가 언제 주식을 얼마나 빠르게 매수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펀더멘탈적으로 또 안 좋게 되었고요. 채권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나쁜지라 채권의 입찰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